그럼 목요일 2부 마켓세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참 어떤 시장 얘기를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금융주가 모범생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금융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섹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차장님?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왔는데 금융주를 수익을 내면 좀 너무 뻔한 수익이지 않나라는 것이 그 안에 그거 뭐 좋아지겠지 알아. 그럼 사셔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는 저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좀 한껏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융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금융주 과연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풀어낼 때는 성장주들이 가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크릿컬 업종이 가게 되는데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금융주들은 확실한 수혜가 예상될 수 있고 그것이 실적으로 퍼포먼스로 입증이 되는 것이 올해 앞으로 연말까지의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를 내년부터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앞당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금리는 인상해야죠.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역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채권금리에서는 올해 한 번 더 인상하는 것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은행들의 퍼포먼스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10월 내지는 11월에 한 번 더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는 좀 자체적인 매력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의 뷰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호재일지 악재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0.5에서 1%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독한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탈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평가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유동성을 뿌렸던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인데 실제로 만약에 대출을 1억 받았던 사람이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월 100만 원 나가던 사람이 기준금리가 0.5에서 1% 올라가면 2배 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로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선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장일단이 있는 조치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금융주들은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국면이 거기에 또 시장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 금융주가 자기의 매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실적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뭐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던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예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금융주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은행,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은행인데요.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리포트를 여러 가지 은행주를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거 방금 전에 읽은 건데? 똑같은 내용이 모든 은행들에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행주요. 영혼을 끌어모았습니다. 올 상반기의 키워드가 영끌이라는 단어이지 않았습니까? 집을 사지 못했는데 일단은 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또는 무언가는 재투자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집을 사지 않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이미 충분히
받아 놓고 고민을 하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대출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아유, 네. 부럽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대출을 이제 충분히 연끌하셨어요, 오픈을- 선생님? 연끌해서 집은 못 샀어요. 진짜 연을 끌어 네. 모았는데 아직 이사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뭐 어쨌든 대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놨고 열어놨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큐가 이제 완전히 커진 상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은 충분히 일으켜놓고 가계 대출은 여기에 대출은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아놔서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순수익 이자 수익이 더 좋아지겠죠. 10월 달에 금리, 11월에 금리 올리면 또 대출 이자를 또 올릴 거잖아요. 은행은 바로 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은행주에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번엔 내릴 것이냐 그럴 상황은 아니죠.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이 될 거라서 그 이후에 이제 대출은 다 받아놓고 거기에 은행 이자가 앞으로는 더 높아질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은행주는 사상 최대 퍼포먼스를 적어도 그 성장률은 줄어들겠지만 사상 최대 퍼포먼스는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은 지금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은행주는 이자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네. 충당금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은행 시중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최대 수혜해주는 은행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은 실적이 어때요? 그러면 자, 거기는? 보험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보험도 은행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갖고 가는 보험사의 기본 소득이잖아요. 기본 수익이 은행 이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올라갈 때 나오는 이제 수익이 굉장히 이제 기본 베이스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배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보험 이제 주들일 텐데 지금 손해보험주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자동차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잘 씻다 보니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율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두고 하락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손해율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안 났다라는 뜻이죠. 올해 추석만 봐도 음주 사고가 빵으로 나왔다는 맞아요. 초유의 일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은 가능하죠. 그럼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고율이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지 않냐. 저도 그 말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주보다는 은행주가 더 탑픽일 것이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손해보험주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은행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금융주 하나 남은 것은 증권주인데 증권주는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적립식으로 조금 금융주 안에서는 마지막 단계로 보자. 왜냐하면 지수에 대한 연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먼저 짚어봤고 금융주 하면은 또 배당이 덤입니다. 4분기에는 배당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는 시기인데 높은 배당 수익률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투자 목적으로 했었을 때 뭐 은행에서 나오는 은행 이자 수익으로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금 적금 안 해요. 그죠. 네. 저는 다 뺐어요. 적금을 오히려 일부는 꼭 목적 자산은 적금으로 모아가는데 네. 여러분 그거 목적 자산을 모을 때는 이제는 적금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워낙 다 사람들이 적금을 했었기 때문에 특정 목적 자산을 할 때는 펀드를 이용하세요라는 펀드 상편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적금을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만 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적금으로 모으시되 또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의 어떤 배당 수익은 이제는 은행 이자 수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배당주는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당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배당 매력주들이 뭐 정유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베이스를 다 깔고 가는 것은 다 은행주와 보험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매력 알파는 지금 앞으로 펼쳐질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까지 저희가 금융주들을 오늘 집중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체크를 해볼 텐데 저는 이제 어제 금융주 내수 종목을 찾다가 BNK 금융지주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 시장 변동성과 무난하게 신고가 네. 패턴을 그렸던데 주가가 왜 이렇게 어저께 흘러가겠어요?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네. 뭐 은행주들은 다 좋았어요. 지방은행도 지금 JB금융지주도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더 그렇죠. 좋았더라고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될 때 그 소형주들 단에서의 탄력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실적 아웃 퍼포먼스 파이 자체는 대형 은행주들이 가져갔지만 소형 은행주들이 그 기저 효과라든가 이 상승하는 폭의 탄력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BNK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연결이익 기준으로 YOY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4,680억을 달성했는데 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따지자면 비은행 자회사 뭐 캐피탈이라든가 투자증권에 대해서의 수익도 상반기에만 100% 가량 정도 상승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올해 연결이익 기준으로 7,8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역시 여전히 50% 이상 큰 증가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탄력도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방은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단에서의 시장 탄력도가 좋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은행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좋았어요, 은행주들은. 그런데 아직은 전혀 뭐 이제 좀 많이 올랐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 네. 뭐 BNK 금융지주는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뭐 KB금융도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관들이 계속 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듯한 뭐 시장 분위기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 다음은 보험업종 내에서 한 종목을 볼게요.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보험업종 내에서는 삼성화재를 3, 4분기 유망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 고객분들이 한 올해 여름 때부터 네. 배당주 추천 좀 해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배당주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다 드렸거든요. 네. 대부분 다 이 종목을 삼성화재. 피킹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적인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크고 배당주를 산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시총이 좀 크고 덩치도 크고 안전해야 된다. 거기에 배당 수익률도 좋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배당 수익은 좋은데 회사 업종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드리면 기본적으로 삼성화재는 깔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것이 시장 안에서도 삼성화재는 굉장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 화재 업종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자동차 손해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 여기 이제 하반기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이제 실손 의료비 갱신 효과가 하반기에는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인상하는 스탠스가 시장 분위기에 계속 이제 시장을 압박하게 될 때 삼성화재는 거기에서 자기의 매력을 확실하게 좀 지켜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주가대에서 배당 수익률이 예상하는 것이 한 4%대 후반에서 5%라고 하니 그러면은 뭐 이제 배당주를 찾는 분들에게는 전혀 손색이 없는 충분히 그 매력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PBR이 0.6 미만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PBR로 보면은 현재 이 주가 가치로 봤었을 때 PBR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퍼 밴드라는 PBR 밴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땠는데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급 최저에 있는 밴드예요. 주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PBR 장부가치 밴드로 봤었을 때 네. 거의 뭐 10년 내에 거의 최저가 PBR의 밴드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앞으로의 지수 상황으로 보나 배당의 매력으로 보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고객들 포트폴리오 배당주로 집어들었을 때 그들의 초이스가 삼성화재라는 것을 찍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그렇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금융주 내에서 이제 차장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탑픽 종목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무조건 은행주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충분히 받아냈는데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은행이 마진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언제 꺾이냐? 이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부터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감소 추이가 나오겠죠. 아직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제 주변 제 또래 친구들에게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가 아직은 나오거든요. 네. 일단 다 끌어 모아서 아직은 대출을 상환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변의 모두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 전까지는 이제 은행주들이 계속 퍼포먼스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은행주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주도 전통적으로 PER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PBR로 평가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PBR이 역사적 밴드에서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뭐 그 중에서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늘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이제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인데 이 두 종목 뭐 전혀 손색 없습니다. 기관들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가고 있다라는 점. 은행주의 특징이 외국인이 자금을 빼나갈 때 가장 먼저 뻗어나가는 ATM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주였거든요. 그래서 네. 2년 전에 자금 이탈해 나갔을 때 은행주가 계속 외국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담아가고 있는 트렌드라는 점. 그럼 한국 시장에 자금이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전초전 게임으로 외국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은행주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은행주는 그들의 스탠스에 맞춰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PBR 기준으로 정말 이 가격이 많이 안 되는 은행주들이 아직 많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또 충분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주인데 오늘 은행주를 최선호 금융 섹터로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KB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켓 세븐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함종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